자, 이번에는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분집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밀한 수학적인 부분집합의 정의는 이거예요. 임의의 실수, 실수 필요 없는데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 x란 놈이 a집합의 원소라면 그 x는 반드시 b의 원소이다. 자, 이것이 성립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x란 놈이 a라는 집합의 원소였어. 근데 그 x는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집합 자체가 b 집합에 합에 쏙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지만 음, 어,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임의의 a 집합 원소 x가 b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에 쏙 들어가 있을 때 이때 이 작은 집합을 큰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별한 부분집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부분집합은 자, A가 B와 같지 않으면서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좀 더 엄밀하게 B와 같은 집합은 아니니까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A가 B가 되면요, 요거는 A가 B일 때는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해도 돼. 왜냐면 자, 봐봐, 요게 성립을 하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갖고 A가 1, 2, 3이고 B가 1, 2, 3이었다고 해봐. 부분집합의 정의에 의하면 A의 원소라고 한다면 1, 2, 3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A의 원소라는 것은 어떤 놈이 A의 원소였으면 그건 B의 원소가 된다. 항상 된다라는 게 부분집합의 정의거든. 이게 부분집합의 정의니까. 그러니까 A랑 B가 같은 집합일 때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부분집합이라고 말은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같으니까 조금 애매하잖아. 같으니까 보통 생각하기에 부분이라는 말은 좀 작을 건데 그래서 같지 않으면서 A가 B에 포함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여러분 진부분집합이란 용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A가 B보다는 원소의 개수가 작다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뭐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공집합이면? 근데 그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되냐고? 네, 돼요. 그렇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한 거야. 비어있는 집합은, 원소 한 개도 없는 집합은 원소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 자, 성질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자기 자신은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이 안에 A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의 A집합의 원소가 되므로 부분집합이다라는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3단 논법이라고 있습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는 C에 포함된다면 그럼 이걸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A가 C에 포함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A가 B에 포함되고 B는 근데 C에 포함되고 있어. 그렇다면 이 A가 C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지? 그러므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A도 C에 포함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 자, A가 B에 포함되는데 B가 A에 포함되잖아? 그렇다는 말은 이거는 A와 B가 같다는 말이에요. 응? 자, 생각을 해보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은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을 하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A랑 B가 같아지는 수밖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동시에 포함을 하려면 둘이 같은 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가 B와 같은 집합이라면 A는 B를 포함하고 B도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부분집합을 표시하는 기호가 이런 거야. 이런 거고, 어떤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가 삼지창 기호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부분집합 기호를 써야 될지 삼지창 기호, 원소다라는 기호를 써야 될지 이거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구별해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원소가 공집합, 자,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요. 1이라는 숫자를 원소로 갖고요.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집합의 원소는 지금 세 개죠. 공집합이 이 집합의 원소예요. 그리고 1도 이 집합의 원소죠. 또 1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자체도 A의 원소입니다.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공집합도 원소로 갖고 있고 1도 원소로 갖고 있고 1을 원소로 갖는 이런 집합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났을 때 이제 좀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원소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요 세 개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부분집합 볼게요. 자, 공집합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왜? 부분집합의 성질에 의하면 원소를 하나를 또 갖고 있지 않는 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지금 원소가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집합인 거지. 이 공집합이 여기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소가 하나도 없는 여기 있는 세 개 원소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그런 집합인 거죠.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소리야. 그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원소로 한 개만 갖는 집합, 공집합만을 요것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것도 A의 부분집합이죠. 또 1만을 이렇게 썼어. 그건 요거야, 요거. 요 놈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A의 부분집합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 B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 B라는 집합이 1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랬을 때 B는 A의 원소가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맞는 거죠. 요 위에 표현도 맞고 아래 표현도 맞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겁니다. 요거.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얘 1을 원소 1을 뽑아서 만든 부분 집합인 거야.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걸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것도 A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 원소 두 개짜리도 공집합 그다음 1 얘도 A의 부분집합 공집합 1 이것도 A의 부분집합 또 1하고 요것도 A의 부분집합 또 세 개 다 원소로 갖는 집합 이것도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분집합들 이렇게 8개 부분집합들 8개를 만들 수 있죠. 얘는 부분집합 여기는 원소
자, 이게 맞는 건데 여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하네요.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무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원소가 되는 것과 부분집합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 이번에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집합이 있습니다. 원소를 n개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 집합에 부분집합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구해볼 건데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원리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원리는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를 부분집합 안에다 넣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야. 넣을까 말까 결정. 하는데 그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부분집합 개수,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냐면 A1이라는 집합의 원소, 얘를 넣을까 말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원소 A2라는 원소를 이 부분집합에다가 포함시켜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AN이라는 원소를 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각 원소마다 이렇게 다 경우가 두 가지씩 있어. 이 두 가지씩의 원소들을, 두 가지 방법들을 다 곱하면 돼요. 즉 2를 원소가 n개니까 n번 곱한 게 부분집합 개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예를 볼게. 1, 2, 3이라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 볼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이렇게 집합 기호, 집합을 만들어. 자, 이게 결론이 8개거든. 선생님이 8개를 다 해볼게. 8개, 4개를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1을 넣을까 말까. 자, 1을 안 넣어. 1을 안 넣는 거. 1을 안 넣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1을 넣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들에서 2를 안 넣을 수도 있고요. 2를 안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3도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원소별로 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되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각 원소마다 경우가 두 가지씩 있어서 그것들을 다 곱한 것만큼, 즉 2의 세제곱 8개만큼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모두 다 안 넣기로 선택을 하면 공집합, 3만 넣기로 선택하면 3만 원소로 갖는 집합, 얘 같은 경우는 1만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 같은 경우는 2만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1만 같든지 2만 같든지 3만 같든지 이런 집합도 만들 수 있고, 다음 1, 2, 1, 3, 다음에 2, 3, 다음 셋 다 갖는 거 1, 2, 3, 이와 같이 총 8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주면 된다. 그 개수, 그러면 개수가 구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부분집합 개수 공식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공식. 자, 지금 가정은 A라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원소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A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A1, A2, 해서 AN까지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1번 그냥 부분집합 개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승까지예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경우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2번 이번에는 이 중에서 k개의 원소를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k개의 원소들은 모두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어떤 경우 방법밖에 없냐면 넣는다. 넣을까 말까였죠. 넣을까만 선택을 하는 거야. 넣을까. 모두 이 k개 원소 꼭 포함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앞에 여기서 k개가 요만큼이 k가 있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다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1, 1, 1 모든 놈들이 다 k개에 대해서는 경우가 1이니까 1을 k번 곱하게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넣을까 말까를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남은 거 n개 중에 k개를 제외하면 n-k개가 있죠. n-k개 원소에 대해서는 2를 계속 곱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의 n-k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이번에는 L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L개 원소는 한 가지야. 경우가 넣을까 말까 중에 말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안 넣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1이 L개 곱해질 거고요. 나머지 n-L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넣을까 말까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씩 곱하게 되므로 2의 n-L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다 결합시켜 볼게요. K개는 포함, L개는 포함하지 않는, 포함 안 하는 부분집합 개수. 자, 얘는 2의 n-k 빼기 L개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되는 거죠. 어떤 K개들은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경우가 한 가지고 그 외에 나머지 L개들은 무조건 넣지 말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고 그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n-k 빼기 L개가 남았거든. 걔네들은 다 넣을까 말까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경우가 다 두 가지라서 2를 그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부분집합이라고 있어요. 진부분집합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가 B와 같지 않은 이것인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란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분이다 그러면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이 2의 n승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같아지는 경우인 한 경우만 제외를 해주면 돼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풀어볼게요. 1번 A는 1, 3, B는 A제곱 더하기 1, 1에 대해서 A랑 B가 같대요. 이때 A 값을 구해보래요. 이 문제는 되게 쉽죠.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모든 원소들이 같으면 되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1이 3이 되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A제곱이 2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2번 A가 1, 2, 3일 때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볼 거야. 자, A의 부분집합은 몇 개죠? 2의 3승계죠. 8개. 자, 다음 예제. 집합 A가 1, 2, 3, 4, 5, 6, 7, 8, 9, 10 이건데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래요. 1번 2, 3,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2, 3, 5는
2, 3, 5는 반드시 어떤 부분 집합이 있을 때 그 안에 원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무조건 넣는 것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1, 4, 6, 7, 8, 9, 10이죠. 얘네들은 다 각각 두 가지씩 있어. 그래서 얘를 넣을까 말까, 얘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의 수는 2의 7승, 즉 128가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이번에는 어떤 집합인데 1, 2는 무조건 집어넣고요. 6, 7, 8은 제외하래. 얘네들은 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남은 게 뭐야? 3, 4, 5, 9, 10. 요거 남았죠? 얘네들은 넣을까 말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무조건 안 넣는 거니까 한 가지. 얘네들은 무조건 넣는 거니까 얘네도 한 가지. 그래서 1을 5번 곱하고 2를 5번 곱하는 거니까 부분집합은 2의 5승가지, 즉 3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집합 A의 진부분집합 개수 구해보라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부분집합은 2의 10승계죠. 원소가 10개니까 거기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부분집합 A와 같아지는 부분집합 한 가지만 제외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102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1번 A가 1, 3, 5, 7, 9야. 이때 원소 1, 3, 5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을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냥 세게 되면 좀 손이 많이 가요. 1만 포함하고 3하고 5는 포함 안 하는 경우 이런 부분 집합 3만 포함하는 경우 1은 포함 안 하고 5도 포함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1하고 3을 포함 안 하고 5만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1, 3을 포함하는데 5만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따져야 돼. 그렇게 해서 1, 3, 5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이런 걸 일일이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센다고 하면 1은 포함하고 3, 5는 포함 안 하니까 이거는 7, 9는 넣을까 말까 두 가지죠. 2의 2승. 얘도 2의 2승. 얘도 2의 2승. 다 2의 2승이야. 2의 2승. 그러면 이런 게 몇 개가 나오냐면 1만 있는 경우, 그 다음 3만 있는 경우, 5만 있는 경우, 13, 그 다음 15, 35, 그 다음에 135 이렇게 7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게 7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정답은 2의 2승 곱하기 7, 2의 2승을 7번 더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28개가 정답이 되는데 이렇게 풀지 말고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 부분 집합에서 전체 부분 집합들 중에서 1, 3, 5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 버리는 거야. 모두 포함 안 하는 경우들을 제외해 버리면 그러면 이 경우들이 되겠죠. 적어도 1, 3, 5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이와 같이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전체에서 아닌 경우를 제외해 주는 식으로 풀면 개수를 구하기 쉽습니다. 자,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예요. 거기서 1, 3, 5를 모두 포함하지 않으면 얘네를 제외하고 7, 9 중에서만 고르면 되죠. 7 두 가지, 9도 두 가지니까 2의 2승. 그러므로 32 빼기 4는 28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자, A는 AB야. A라는 집합이 AB인데 자, PA라는 집합이 있어요. 이 PA라는 집합은 원소가 X인데요. X는 A의 부분 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건제시법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볼게요. X가 될 수 있는 거는 A의 부분 집합이니까 X는 공집합이 될 수 있죠. A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가능하고요. B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가능하고요. A, B를 원소로 갖는 집합도 가능해서 이 P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즉 4개죠.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집합 PA의 원소를 구해보래요. 그럼 뭐 구했죠. 요거 다 써주면 되겠죠. 요거 원소들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조건 제시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고요. B라는 집합은 1, 2, 3, 4, 5, 6, 4, 5, 6까지 원소로 하는 집합이에요. 근데 X라는 집합이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되면 X는 A를 포함하고 있고 B에는 포함되겠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 X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럼 이와 같이 되려면 X는 반드시 1, 2,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개수는 1, 2, 3은 무조건 넣을 거니까 나머지 4, 5, 6에 대해서 2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를 3번 곱하게 되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X는 8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두 집합 A는 이렇게 됐고요. B는 또 주어져 있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돼야 된대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K 범위를 구해보라는데요. 자, 조건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 A 집합의 조건은 원소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 X는 K 빼기 3보다는 커야 되고요. K 더하기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 A예요. B도 마찬가지로. B는 조건이 마이너스 1, 3x, 자 여기 7 더하자 연변이다. 7 더하면 6, 3x, 30. 그래서 B집합의 원소들은 2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B집합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해보고 보니까 이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네요. 여러분 1차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A 집합은 K 빼기 3은 포함하지 않고 K 더하기 4는 포함을 해서 요 사이죠. 요 사이가 A 집합이야. 그러면 근데 A가 B에 포함되려면 B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2가 이쪽에 10이 이쪽에 그려져 주면 그럼 A가 B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2가 K 빼기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즉 K 빼기 3이 2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둘이 같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등호를 신경을 써야 돼요. 등호 신경 쓰자. 부등식 문제에서는. 자, 같아도 포함됩니다. 왜요? 선생님 한번 K 빼기 3이 2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K 빼기 3이 2였어. 그럼 A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파란색처럼 돼요. 이 파란색은 B에 포함되니 안 되니? 되죠. 어차피 A에도 2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확인을 꼭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또 K 더하기 4는 10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A가 B에 포함돼요. 자, 등호를 붙일까 말까 한번. 자, 그럼 K 더하기 4가 10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K 더하기 4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고서는 한번 이렇게 그려봐. K 더하기 4가 10이 돼도 B에도 어차피 10이 포함되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죠. 그래서 등호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자, 이게 답이야. 위에 거 정리하면 K는 5보다 커 나왔고 밑에 거 정리하면 6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K의 범위는 5 이상 6 이하가 됩니다. 이와 같이 1차 부등식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하고, 요것 좀 꼭 좀 신경 씁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요. 등호를 붙였어야 되는데 안 붙이거나 안 붙였어야 되는데 붙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답을 많이 내니까 항상 등호를 붙였을 때 성립하나 안 하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의 부분 집합 s가 조건 x가 s의 원소라면 6-x도 s의 원소가 돼야 된다를 만족한대요. 이런 집합 s를 구해보래요. 자, 일단 s는 자연수 전체 집합 n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S의 원소는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박스 안에 있는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1이 S의 원소라면 601, 5도 S의 원소가 돼야 돼요. 또 한번 X에다 5를 넣어보세요. 5가 만약에 S의 원소라면 1도 S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S는 1과 5를 5를 모두 갖고 있거나 모두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1하고 5는 같이 다녀야 된다 이런 소리야. 같은 식으로 한 번 더 해봐. 이번엔 x가 2였다고 해보면 그러면 6 빼기 2 4죠. 또 만약 x가 4였으면 s는 자 2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면 s는 2하고 4를 동시에 포함을 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x가 3이면 6 빼기 3은 3이죠.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뭐 s가 3을 포함을 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따라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s는 원소를 가질 때 1만 단독으로 가질 수는 없고 1과 5를 함께 갖거나 함께 갖지 않거나 2와 4를 함께 갖거나 함께 갖지 않거나 3을 갖거나 안 갖거나 이렇게 경우가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총 S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걸 알 수 있냐면 자, 요거를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얘도 갖거나 안 갖거나 두 가지. 얘도 같든지 안 같든지 두 가지. 그래서 8가지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공집합이 아니래잖아.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야 되니까 따라서 7개의 S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의 개수는 7개예요. 자, 그럼 그런 집합 S를 다 구해볼게요. S는 자, 공집합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1, 5만 원소로 같든지 2, 4만 원소로 같든지 3만 원소로 같든지 또는 1, 5와 2, 4를 원소로 같든지 1, 5와 3을 원소로 같든지 그 다음 2, 4와 3을 원소로 같든지 그 다음 3개 다 가죠. 1, 5, 2, 4, 3 이런 식으로 이 7개를 다 써보면 이게 되는 거고 이 문제의 정답은 이 7개를 다 쓴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집합 A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수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자, 이것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은 n개가 있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런 거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또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 0, 2 이런 것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 1, 2 이렇게 이번엔 마이너스 2가 없는 거 세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2 그리고 마이너스 1, 1, 2 이제는 마이너스 1도 없는 거 세면 0, 1, 2 이렇게 토탈 몇 개가 존재하냐면 10개죠. 10개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n은 10이죠. 자, 10개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각각 뭐 얘를 A1, 얘를 A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A10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A10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 집합 AK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소문자 AK라고 하재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든 거 있잖아요. 소문자 A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거야. 소문자 A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뭐 A10은 뭐 0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이 AK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자, 질문이 A1부터 A10까지 다 더해보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 얘네들을 다 일일이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이거 다 따로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쭉 더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지를 세주는 거지. 그래서 쭉 더해주고 그 다음 0도 몇 개 있는지 세서 더해주고 그 다음 1도 2도 이런 식으로 그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인데 자, 이 안에 원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몇 개 들어있냐면 자, 마이너스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2 포함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는 무조건 넣고 이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갖고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6개가 있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6개 마이너스 2 포함하는 이런 집합이 6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6번 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가 3개짜리 집합도 역시 6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도 6개 그런 식으로 0도 6개 1도 6개 2도 6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자 6이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0과 n을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10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집합 S가 1,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2의 4제곱분의 1이야.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을 A1부터 A31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 32개인데 공집합을 제하면 31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때 각각의 집합 A1, A2, A3, A31에서 최소인 원소를 뽑아서 이것들을 모두 더해보자 이런 거죠.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좀 들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제일 작은 원소가 여기서는 2의 4승분의 1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은 2의 3승분의 1, 2의 2승분의 1, 2의 1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2의 4승분의 1을 원소로 갖는 집합들 한번 다 써볼게요. 2의 4승분의 1, 뭐 2의 4승분의 1, 2의 3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2의 2승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에서 제일 많은 거는 2의 4승분의 1에 자, 2의 3승분의 1, 2의 2승분의 1, 2의 1승분의 1 이거죠. 자, 이거 2의 4승분의 1을 원소로 이걸 항상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요. 이게 2의 4승 16개가 존재합니다. 나머지 원소 4개를 넣을까 말까 결정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A16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작은 원소가 2의 3승분의 1이니까 2의 3승분의 1을 2의 4승분의 1은 갖고 있지 않고 자, 요거는 2의 4승을 분의 1을 포함하는 놈들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는 2의 4승은 포함 안 하고요. 4승분의 1은 포함 안 하고 2의 3승분의 1은 포함하는 것들이 몇 개인지 세볼 건데요. 그럼 이거는 2의 3승 8개가 존재합니다. 2의 3승분의 1, 뭐 2의 자, 한 개짜리부터 해야겠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서 자, 8개를 더 가면은 24까지 되겠죠. 2의 3승분의 1, 2의 2승분의 1, 2의 1승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면 이놈들은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4승분의 1입니다. 각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들을 뽑아갖고 그것들을 다 더해보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2의 4승분의 1이 몇 번 더해질 거냐면 16번 더해질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가장 작은 원소들은 2의 3승분의 1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오냐면 이게 집합이 8개니까 8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 더한 거는 곱하기 8을 해주면 돼요.
자, 뭐 요게 가장 작은 원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이번에는 2의 2승분의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이런 집합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자, 여기서 2의 4승분의 1 없고 2의 3승분의 1도 없고 2의 2승분의 1은 반드시 갖고 있는 집합은 2의 2승계 4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2의 2승분의 1을 몇 번 더하게 될 거냐면 4번 더하게 될 거고요. 가장 작은 원소가 2분의 1인 거는 요거는 2개가 존재합니다. 얘네들 안 갖고 제일 작은 게 얘는 무조건 가지니까 1을 갖든지 안 갖든지니까 2개. 그 다음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거는 1개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1은 2개가 나올 거고 1은 1개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최소인 원소들의 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 계산해보면 요거 1이죠. 얘도 1이에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기 때문에 결국은 1을 5번 더한 게 돼서 문제의 정답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의 조건이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뽑아서 그것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4승분의 1일 때, 2의 3승분의 1일 때, 2의 2승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1일 때 그 각 경우별로 그런 집합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부분집합 개수 세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찾아주면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